네, 안녕하세요. 에솔입니다. 자, 이제 어느덧 1주차의 마지막 종목인 아크릴 하나 남겨놓고 있습니다. 메리츠 제1호 스펙과 청약은 동시에 진행이 될 텐데 상장은 단독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크릴 그럼 바로 같이 한번 보시죠. 회사는 대한민국 제1호의 AX 인프라 기업이다 라고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AX는 AI 익스피리언스의 약자로 AI를 실제로 쓰고 경험하는 전체 과정을 뜻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AI 인프라에 투자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실제 경험을 통해 비즈니스 성과로 도출되는 부분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AI 인프라와 비즈니스 성과의 간극, 단절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업들이 AI를 조금 더 쉽고 안전하고 빠르게 좀 도입을 하고 경험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대표 제품으로 국내 유일의 통합 AX 인프라 플랫폼 조나단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요. 조나단은 크게 세 가지 기술을 바탕으로 구성됩니다. GPU 베이스는 비싼 GPU 장비를 최대한 효율적이면서 빨리 돌아갈 수 있게 하는 솔루션을 얘기하고요. 글로벌 기업의 36%가 GPU 초기 비용이나 교체 비용 부담으로 인해서 AI 도입을 어려워하는데 회사가 국내 유일, 최초로 GPU 최적화 기술을 확보해서 비용 절감과 효율화를 지원합니다. 자, 플라이트 베이스는 AI 도입에 필요한 데이터 처리나 모델 개발, 배포, 운영까지 모든 과정을 자동화하는 솔루션을 얘기합니다. 화면에서 마우스로 클릭하는 방식이라 전문가가 아니어도 쉽게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AI 서비스의 설치나 관리를 최소화하게끔 해준다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에이전트 베이스는 자체 개발한 대형 언어 모델인 RM을 활용해서 산업 특화 AI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는 도구입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에 특화된 AI, 공장을 관리하는 AI, 금융 상담에 전문적인 AI 이런 식으로요. 이거를 비전문가도 직접 만들고 배포할 수 있게끔 쉽게 구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나단은 이미 정부기관, 병원, 의료, 제약, 바이오, 식품 등등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헬스케어 특화 LLM 파운데이션 모델과 에이전틱 AI를 합친 RM2라는 것도 출시를 했는데 이 헬스케어 쪽이 회사의 차별화 포인트입니다. 나디아라는 헬스케어 특화 AI 플랫폼도 회사의 주력 제품 중에 하나거든요. 나디아는 크게 두 가지 제품으로 구성된다 생각하면 되는데 나디아 코어는요. 그 진료 기록, 처방, 수납 청구, 진료 지원 이렇게 병원 운영에 꼭 필요한 데이터들을 정형화하고 구조화시킨 AI 병원 운영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나디아 에스터는 AI가 진단을 보조하거나 예후를 예측하고 관리까지 해주는 디지털 의료 AI 브랜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울증 평가 AI, 전립선 질환 감별 AI, 전립선 질환 상태 예측 AI에 대해서 실제로 식약처에 인증을 따냈고요. 이것들은 국가 프로젝트인 닥터앤서 2.0을 통해 개발된 제품들입니다. 현재 병원 현장에서 실제로 테스트 중이래요. 최근에 보건복지부 주관의 한국형 ARPH 프로젝트에 선정이 돼서 병원 감염 대응을 위한 대규모 국책 연구를 수행 중이기도 하고요. 과기정통부 주관의 닥터앤서 3.0 1차, 2차 사업에도 연속적으로 선정이 돼서 피부질환이나 전립선 증식증 디지털 의료기기를 개발한다는 예정입니다. 업계에서 국가 주도의 양대 의료 AI 사업을 모두 수행하는 기업은 아크릴이 유일하다고 하네요. 국내뿐 아니라 우즈베키스탄, 말레이시아, 미국, 글로벌 7개국에 진출한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AI 의료 전문 회사인 파이낸스케어를 인수했거든요. 지금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어요. 이 파이낸스케어를 통해서 욕창과 화상 관련 AI 디지털 의료기기도 인허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이런 회사인데 앞으로는 통일부, 삼성 웰스토리, 시젠, 코스메카 코리아 이런 데에 조나단을 공급했던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중앙아시아의 속도와 미국의 신뢰를 동시에 확보하며 글로벌 진출을 더 가속화하겠다는 계획이고요. 그리고 나디아의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더 다양한 산업 특화 모델들을 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사를 보시면 아마 SK와 LG가 찜한 기업이다 이런 수식어가 붙어 있을 텐데요. LG전자와 SK가 과거에 전략적인 투자자로 참여를 했거든요. SK가 25억, LG가 20억 원 정도를 투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만 상장 직전에 SK는 지분을 다 매각했고요. 현재는 특수관계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LG전자는 지분을 유지하면서 상장 후 일정 기간 의무 보유도 약속을 한 상태고요. 보도에 따르면 SK가 기대만큼의 회수 수익이 크지 않다라는 평가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팔고 나갔다는 건 초기 투자 당시의 예상보다 아크릴의 성장 속도가 느리다거나 상업화가 기대만큼 빠르지 않다라고 느꼈을 수도 있고, 아무튼 장기 기대감이 조금 줄어든 신호로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이건 좀 아쉽습니다. 자, 그리고 AI 기업이다 보니까요. 얼마 전에 상장한 노타랑 좀 비교를 해보고 싶어지죠. 노타가 워낙에 잘 갔었다 보니까. 자, 아크릴부터 정리를 하자면 쉽게 얘기해서 제가 주식 애소리를 운영하면서 뭔가 챗 GPT 같은 모델을 써서 업무를 다 관리하고 싶어졌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죠. 그러면 아크릴 플랫폼에다가 주식 애소리를 운영할 때 필요한 모든 데이터를 다 올립니다. 그러면 제 업무에 특화된 LLM 모델을 좀 쉽게 만들어줄 수가 있고 AI 서비스의 설치부터 관리까지도 좀 편리해지고 그렇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고가의 GPU를 보유하고 있어야 돼. 그래야 아크릴의 조나단 플랫폼을 활용해서 GPU 최적화 효율을 누릴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근데 또 뭐 GPU 꼴랑 한 개, 두 개 있으면 뭐 최적화가 큰 의미가 있겠어요? 결국에는 고가의 GPU를 많이 보유할 수 있는 좀 국가 차원이나 대기업 위주의 수요가 줄을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노타의 AI 모델 경량화 최적화 기술은요, 핸드폰이든 태블릿이든 자동차 등 모든 엣지, 온 디바이스 단의 모든 기업들, 여기에는 이제 들어갈 수 있는 AI 칩의 크기나 무게가 한정되기 때문에 연산 용량이 좋은 GPU를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냥 모바일 GPU나 엣지 칩, MCU 같은 한정된 연산 용량의 칩을 가지고 최대한 수준 높은 인공지능의 모델을 탑재해야 되는 건데요. 이런 모델들은 다 용량이 크고 연산 요구량이 많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노타로 모델을 가볍게 만들고 최적화시킴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크릴보다는 노타의 기술 경쟁력을 훨씬 더 높이 사고요. 수요도 훨씬 더 광범위하면서 많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노타만큼 아크릴을 좋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크릴도 그 헬스케어 특화 모델에 좀 그 투자 포인트를 계속 강조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넘어가서 실적 보겠습니다. 아직은 사업 성과가 본격화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적자가 지속되고 있고요. 이번에 A와 BBB 등급으로 기술 특례 상장을 추진했습니다. 상장 예비 심사 때는 솔트룩스와 루닛을 경쟁 기업으로 기재했다고 하는데 최종적으로는 엠로, 슈어소프트테크, 비아이매트릭스, 모코 MCS를 선정을 했어요. 사업 유사성이 그래서 아주 높진 않다라고 느껴지고요. 회사가 헬스케어 특화 플랫폼을 앞으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루닛이나 뷰노가 좀 비교 대상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들의 평균 펀은 28.07배를 계산을 했고요. 주당 평가가를 산출할 때는 27년 추정 순이익을 15% 할인율로 현가화한 약 75억 원 정도를 적용을 했고요. 여기에 할인율 34.42%에서 26.92% 적용, 최종 밴드 17,500원에서 19,500원을 도출했습니다. 네, 아크릴이 헬스케어 특화 AI 플랫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AI 의료 대표주인 루닛 뷰노와 비교를 한번 해본 거고요. 매출 규모나 적용 사례 면에서 루닛이랑의 비교는 아직은 무리라고 생각하고 24년 기준 아크릴의 매출이 뷰노의 딱 절반 정도라서요. 시가총액도 절반이 적당하다면 한 2천억 원대까지는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단순히 저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상승 여력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앞서서 또 AI 묻었던 노타가 워낙에 잘 갔어서 근데 노타급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뭐 그렇게까지 가준다면 할 말은 없겠습니다. 자, 그럼 수요 예측 결과 바로 확인하시죠. 경쟁률 790.49대 1, 2262개의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참여 건수는 무난한데 경쟁률이 좀 다른 것에 비해서 확 낮아 보이잖아요. 보니까 아크릴이 공모 물량을 늘렸어요. 원래는 180만 주 공모였는데 216만 주를 공모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기관 투자자의 배정 물량도 늘어나다 보니까 경쟁률이 좀 낮아진 효과가 생긴 거죠. 규정상 기제출한 증권신고서상의 공모 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 중에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회사가 100분의 120으로 늘린 거예요. 근데 저 이런 경우는 처음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사이즈가 좀 커지겠습니다. 아무튼 원래 배정 물량 기준으로 계산을 한다면 경쟁률이 948.59대 1이거든요. 그래서 낮은 거 아니다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가격 분포표 볼게요. 밴드로는 17,500원에서 19,500원을 제시했는데 참여기간 전부 다 상단 이상에 분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모가는 상단인 19,500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확약은 건수 기준 55.61%, 수량 기준 52.75%가 되는데 15일의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TMC와 비슷한 수준으로 잡힌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도 마찬가지로 80% 정도는 기대를 한번 해보려고요. 수요 예측 결과는 종합적으로 그러면 좋은 편. 공모 개요 체크하겠습니다. 공모가가 19,500원으로 확정되면서 공모 금액은 421억 원, 시가총액은 약 1,556억 원의 사이즈로 상장을 추진합니다. 청약은 4일, 5일 이틀간 진행되고요. 환불 4일 걸리고요. 상장은 12월 16일 단독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의 주관이고 최소는 20주입니다. 19만 5천 원 준비하셔야 되겠네요. 신주 모집 100%로 진행되고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물량은 없습니다. 상장일의 유통 물량 체크할게요. 주식 총수의 36.3%에 해당하는 289만 2,949주는 상장 당일에 바로 풀릴 수가 있습니다. 금액으로는 약 564억 원 규모. 공모 물량이 늘어난 만큼 유통 물량의 사이즈도 좀 커졌어요. 괜히 사기당한 느낌이 들죠. 아무튼 최종적으로 확약 80% 정도로 기대를 한다면 그래도 유통 가능 금액을 약 311억 원, 300억 원 초반대까지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TMC랑 사이즈나 그런 면에서 되게 비슷할 거라고 봤는데 공모 물량이 늘어나면서 TMC만큼 가볍지는 못하겠다. TMC의 비중을 두기를 잘했네요. 요거는 예상을 아예 못했던 변수긴 합니다. 아무튼 그래도 가볍다는 거. 상장일의 기존 주주 비중은 25.34%로 낮은 편이긴 하고요. 상장일 유통 가능 물량 들고 있는 기존 주주는 티그리스 투자조합 58호, 그 밖에 벤처금융들, 그리고 NH투자증권, 개인 등이 있는데요. NH투자증권이 최근 종목들 중에서 투자를 참여한 게 꽤 많았네요. 아무튼 유상증자 발행계약 참고해보면 500원, 2,000원, 2,083원, 2,976원, 3,300원, 16,000원 이렇기 때문에 공모가보다는 모두 낮은 수준입니다. 작년에 16,000원으로 발행을 했네요. 괴리가 22% 정도로 아주 높진 않고요. 마지막으로 가격적인 면에서 다시 얘기하자면 루니, 뷰노의 매출액 기준 PSR 평균 배수가 약 18배 정도 계산되거든요. 24년 매출액 기준으로. 아크릴은 공모가 기준 PSR 16.61배가 나오고요. 그래서 한 7, 80% 정도는 상승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어떤 기준점을 잡기 위해서 제 나름의 논리를 좀 세워봤습니다. 장단점으로 최종 정리할게요. 장점은 AI가 묻었다라는 거죠. 앞서서 노타가 AI 모델 경량화를 내세우며 주가가 막 공모가 대비 8배까지 뛰었었는데 아크릴이 GPU 최적화 기술이 있다 보니까 어머 비슷한가 봐 하면서 관심을 크게 받을 수 있다는 게 장점. 그리고 최종 유통 가능 금액 300억 원 초반대까지도 기대가 되기 때문에 가볍다라는 거. 그리고 단독 상장. 단독 상장 너무 시원하네요. 이 TMC가 앞에서 만약에 잘 가주면 단독 상장인 아크릴의 그 후광 효과를 좀 누릴 수가 있겠습니다. 단점은 사실 딱히 공모주 관점에서는 없어요. 이 회사가 헬스케어 쪽을 계속 강조한다면 루닛이나 뷰노의 주가 흐름이 좋진 않기 때문에 상장 이후 흐름에 있어서는 좀 부정적일 수 있다 정도. 그럼 배정 물량과 청약 한도 체크하겠습니다. 신한에 45만 주 배정돼서 균등은 27만 주가 되겠고요. 수수료 2,000원, 계좌 당일 개설 가능합니다. 참여 가능합니다. 온라인 청약 시에 모두 200%에 해당하고요. 36,000주까지 청약 가능해요. 증거금으로 3억 5,100만 원. 공모 물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 배정 물량도 늘었습니다. 그만큼 한도도 증가한 거고요. 네, 최소는 20주, 증거금 19만 5천 원 필요합니다. 균등부터 예상해 볼게요. 신한에 진행됐던 아로마티카 30만 건 약간 못 미치게 들어왔거든요. 참고해서 30만 건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균등은 0.9주 정도, 확률 비교적 높은 추첨 한 주일 것 같아요. 증거금은 6조 원 정도를 예상을 해봤는데 오늘 4종목 경쟁률이 매우 낮은 것을 보면 TMC로 많이들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고려했습니다. 이때 비례 경쟁률 2279대 1입니다. 비례 한 주를 안전하게 받기 위해 필요한 증거금 2,145만 원 정도. 그러면 9,750만 원으로 만주 청약 시에 기대 수익 계산하고 마칠게요. 균등은 한 주 당첨이 된다 치고 비례 4주 가능하다면 배정 금액은 97,500원. 그래도 사이즈가 가볍고 단독 상장이고 기존 주주의 비중 높지 않고 AI 탐하라서 더블에서 한 150% 사이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은 해보고요. 120% 기준의 기대 수익이 11만 7천 원.
그래서 아크릴도 기대 수익이 꽤 괜찮은 종목은 되겠습니다. 마통은 실제로 청약일의 경쟁률 보면서 결정을 하시는 게 좀 좋겠고요. 파킹 이자보다는 무조건 나은 선택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린 내용 우선은 잘 정리를 해보시고요. 내일 혹시 TMC의 경쟁률이 생각보다 너무 높다면 아크릴로 조금 배분을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기도 하네요. 내일 경쟁률 라이브에서 상황 보면서 다시 얘기 나누도록 합시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조금 쉬세요. 안녕.